3위 누굽니까? 3위는 좀 그 단체입니다. 네, 정원이가 사랑한 사람들. 최근에 정원이의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흔적들이 지속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다 그 의심할 만한, 옛날부터 대충 예상할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와, 국정원이라고 안 하고 이름 뒤에 정원이라 그러니까 되게 이뻐 보이네. 이쁘게 들리는데. 우리 수다맨 국정원, 실제로 네. 김정원 아나운서 이쁩니다. 수다맨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그 돈 많이 버는 방송을 왜 자꾸 여기 와서 홍보를 하세요? 생각보다 못 봅니다. 그래서 최신 뉴스에는 이제 변희재가 등장을 했죠. 네, 고소왕 변희재. 그대 나를 떠난 순간도. 근데 이제 왜 그 노래가 왜 나오지? 그 제목이 희재예요, 희재. 희재. 성시경이 부른 희재. 성시경이 불렀던 희재. 그것도 슬프지만 희재가 영화에 없었어요? 원래는 국가꽃 장진영 씨 이름이 희재. 얘기 좀 제대로 갑시다, 이 양반들이. 아니 문화 얘기를 좀 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식한. 하여튼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대표를 했던 미드워치에 대한 광고비 지원인데요. 이게 그 국정원이 그 기업들이라든지 그동안 정경련 같은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어떤 표준 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 및 기관 담당 수집관,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각 기업들을 대한 정보를 이렇게 모집하는 그 담당관을 통해 가지고 삼성 등 26개 민간 기업과 한정 등 10개 공공기업의 광고를 이쪽에다가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몰아준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관공서에 배치가 되거나 이런 뭐라 하죠? 뭐 광복회 이런 산하 단체들 뭐 이런 공법인에서 만드는 책자들을 보면 기업 광고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면은 그게 그렇다고 위법은 아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합법을 가장한 거지. 일단 목적이시 도왔으니까요. 정치적인 목적을 잇고 그 주체가 국정원이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위법인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미디어치 상대로 해서 누구를 대리해서 소송을 했는데요. 소송을 해봤었고 여러 실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지만. 똘똘이 스머프? 예,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언론 단체에 대해서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지원을 받을 규모나 무슨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 사이트라든지 이런 부수가 많거나 전혀 이러지 않는데 관련돼서 어쨌든 이런 날선 공격들을 하는 걸로 보고 어쨌든 뒤에서 뒷배가 든든하구나라는 그런 추측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도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죠. 그냥 이게 비하가 안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감이 안 되는 언론사에다가 광고가 이상하게 많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위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파이팅을 하려면 대부분 두 종류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예 본인이 힘이 세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둘 중에 하나의 파이팅을 하는데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왜 파이팅을 이렇게 세게 하지? 라는 의문이 들면 뭔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힘이 센 단체는 아니었다고 보여졌으니까 그럼 돈이 많나? 이런 생각은 반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주는 형태가 언론사들이나 매체들은 하나는 형태는 ABC에 준 거 해가지고 여기서 구독자 수 이런 거 판단해가지고 주게 돼 있거든요. 당연하죠. 예,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밑에 있는 변희재 씨 밑에 있는 사람이 또 저를 또 찾아왔었어요. 고용을 했던 기자가 관련해서 변희재 씨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방송에서는 제가 자세히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여러 가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무튼 금액이 약 4년이에요. 9년 4월부터 13년 2월까지니까 3년 10개월인데 딱 4억 원. 연간 1억 원씩 책정해서 꾸준하게 밀어준 거죠. 근데 좀 애매하다. 크다면 큰 돈일 수 있고 작다면 작은 돈일 수도 있고. 그렇죠. 걔가 열심히 하는 데 따라서 성과급처럼 계속해서 딸려나간 돈이 아닌가 싶어요. 4억을 한 목에 줘버리면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열심히 한테 좀 갈급할 정도로만 줘가지고. 그렇지. 야, 다음번에 좀 부탁해. 이러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죠. 일종의 성과급이었던 게 아닌가. 하는 만큼 정량제. 턴만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죠?
아니, 모든 게 제 상상인데요. 네. 그런 데다가 한꺼번에 목돈으로 돈 주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보수단체 명의를 빌려가지고 시국 광고를 시켰어요. 이 시국 광고를 시켰던 단체들이 한 열 서너 개 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름이 너무 길어 씨. 자유대한 지키기 국민운동본부, 자유주의 진보연합, 국제외교관 외교안보 포럼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외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정동영 그 당시 야당의 지도자들 송영길 씨 같은 분을 표적으로 한 시위를 열 때도 자유민주 수호연합, 어버이연합, 북한 자유연맹, 대학생 포럼, 새코리아 청년 네트워크, 인간성 회복 추진 협의회, 북한 인권 탈북 청년연합,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공교육 살리기 여기서 하나 나오네요.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 한국 청소년 미래 리더연합, 교육과학고를 위한 학부모연합, 대한민국 지침위연대, 자유대한 수호실천본부 등 총 13곳에 이런 또 어떤 이걸 뭐라 그러죠? 관변 시위라 그러나요? 아니면 어용 시위대로서 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름 만드는 게 이름만 몇 번 다시 한번 곱씹어 읽어봐도 이 단체의 정체성 자체가 매우 혼란스럽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자유, 대한, 한국, 청년, 이런 미래 이런 단어들이 사실상 좋은 단어잖아요. 어버이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자신들의 어떤 겸손하게 얘기하면 부족함, 자신들에게 없는 거를 추구하는 거지. 이게.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자유한국당에 그 자유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해는 돼요. 네. 이게 이제 찌라시 형님이 동화 작가를 꿈꾸는 거랑 비슷한 거야. 본인에게 인간이 있을 수 없는 모든 걸 마지막에 그리모라 이 감수성과 어떤 동화에 대한 동경, 그 순백의 색깔 이것들이 왜 발현될 수 있냐면 저 양반 삶이 더럽거든. 그렇지. 자기 현실 같은 똥밭에 구르면서 이상향을 보는. 근데 이제 송 작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동화적 상상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자유주의하고 진보가 어떻게 결합이 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자유민주 수호연합, 자기들한테 자유와 민주가 없다. 어버이연합,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고 졸라 폈다. 북한 자유연맹, 북한에 자유가 없잖아. 아니지, 이건 아니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기들에게 자유도 없는 사람들. 대학생 포럼 대학생이 없고, 새 코리아 청년 네트워크, 새로운 코리아를 지향하는 청년들이 별로 없는 네트워크. 근데 다 40대야? 그러니까 다. 인간성 회복 추진은 자기들이 인간성 나쁘다는 걸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학생 포럼 이런 데 가는 애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좁은 취업 시장에서 애들은 신세계를 발견한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자기들이 그간에 사교육 살리기 위해서 존나 노력했다는 거 맞죠? 다 보이잖아. 이게 전부 이런 내용이거든. 이게 간판을 달아놓고 전혀 반대 행동을 하는 이런 식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지키면 대한민국 안 지켰다는 거 드러나잖아. 군대 안 갔잖아 전부 다. 이거 약간 여기 사이드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디지털 미디어 본부의 이제 부위원장이 엄마 부대 주옥순 씨가 나왔어요. 주옥순이. 디지털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이해시키는 제4차 산업이 나온 거야, 여기서. 가가막 뒹굴고 비켓 들고 깽판 치면. AI 개념이죠, AI. AI야. 지금처럼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키보드 치는 게 디지털이 아니다. 그렇죠. 이젠 내가 나가서 내 몸에다 뭘 붙여다오. 전 세계 AI 개념을 생체에다가 도입한 경우는 얘네가 처음이네. AI가 안티 인텔리전트. 개무식 시위 아니야. 막 부르고 욕하고 그냥 깽판 치고 추선이하고 경쟁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멘트, 방송 카메라 들어오면 멘트 엉키게 소리 지르고 막. 그렇지. 아바이가 세냐, 어머니가 세냐, 이걸로 싸워가지고 둘이 깽판 치고 이런 거 아니야. 아무튼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추선희 씨. 네. 있군요. 네, 국정원에 돈 받아가지고 집회 나오는 회원들한테 나눠줬다. 근데 받긴 받았으나 국정원인지 몰랐다. 말이 좀 안 되죠. 네. 독지간 줄 알았다. 모르고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 행위 자체에서는, 관제 시위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발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요거 처벌 대상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몰랐을 리가 없는 게 왜 떳떳하면 굳이 서울에서 전부 다 죽전 휴게소까지 가서 돈을 받을까요? 정액을? 거기 ATM기가 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지방여행 가는 사람들 위해서 돈을 많이 담아놓는 거지. 아니, 새돈 나오나, 새돈? 그러니까요. 거기 좀 죽전 휴게소가 뭐 라면도 맛있고 우동도 여러 종류 팔고 그렇긴 한데 굳이 죽전 휴게소에서 미팅을 해서 돈을 받았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내곡동에서 가깝습니다. 그냥 이제 송 작가처럼 뭔가 이게 귀인을 만날 그 몫을 아는 거지. 아니 그리고 얘들이 시내까지 출장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곡동 휴게소로 부른 거지. 그렇죠. 지난 가까우니까요. 한 15분이면 가거든 내곡동에서. 아니 바쁘니까 잠깐 나와서. 잠깐 나와서 받아가 이거지 뭐. 아니 제가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어쩜 나게 잠깐만 저 오다 가다 봅시다. 아니 그 귀인인 김씨가 회사원이라는데 돈도 참 많아요. 300, 500, 100에서 300조는 이럴 것 같으면 그 불쌍한 이혜훈이 백이라도 좀 사주지. 300, 500 걷어가지고 지금 개망신 당했는데 뭐하네요. 주선이가 더 영향력이 있냐고. 아이 나쁜 새끼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김씨는 공적인 나쁜 새끼라고 해도 되죠. 김씨가 나타나주면 좋은 거잖아. 마음껏 욕해. 아니, 그러니까 이 추잡한 새끼는 이 돈마저도 5만 원 준다고 사기쳐갖고 2만 원을 또 경비로 또 슈킹해서 뺐잖아. 아, 5대5로 쳤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나 그 국정원 돈 받는 애들은 중간에서 오를 튀는 거야. 이게 아주 그 공식적인 유통 어떤 그 마진으로 돼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 정말 나쁜 새끼들인 게 저 위에서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정도 주면 그래도 어르신들 모시고 김밥에다가 우동 국물 정도 나가겠다 생각하고 내렸는데 중간중간에 다 세요. 그러니까 비스켓이 나오고. 네, 마지막에 가면은 되게 차가운 김밥에 국물이 안 나와. 그분들이 이제 이게 소화력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요. 뜨뜻한 국물이 없으면 화내요. 진짜. 야, 이거 내다바이나 아니면은 그 자체 슈킹이나 이런 것들이 만연한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국정원발 낙수 효과조차도 없어졌던. 그렇죠. 중간에 다 세버린. 네. 일부 중간 계층들만 뭐 연간 수십억 원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고 전경련의 어떤 지원도 받고 했었는데 요거는 국정원에 직접 받은 돈으로 의심되는 게 겨우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요거 연결돼서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쏴줬던 돈들은 지금 억대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잖아요. 거의 뭐 4대강 보에 물새도 질질 새는군요. 그냥.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 그 자기 돈 쓰는 거는 사실 얼마 안 되고 이나마 다른 놈들을 푹푹 찔러갖고 삥을 뜯어가지고 여기다 또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돈들을 운영했는가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직접 특수활동비로도 썼겠지만 국정원 일종의 그 호랑이 같은 거 아닙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거 딱 나타나면 바로 떡 줘야죠, 그냥. 그 기업이 떡 안 줍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을 직접 상대했던 사람이 기업의 정보를 활용하는 담당관이었다는 면에서 도대체 국정원이 기업 관리를 어떻게 했을지는 빤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 얻는 게 그 협박하려고 그렇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뭐 사장님 잘 지내시죠? 뭐 사장님 어저께 룸사롱 가셨대?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마담을 좋아하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 번씩 하면서. 그럼 사장님은 한 3배로 사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죠. 상식적으로. 그러면서 아이고 나란 일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금이나 좀 보내주세요. 뭐 딱 계좌 하나 찍어서 보내면 바로 자연스럽게 세탁되는. 아니지. 보내주세요도 안 할걸? 그냥 계좌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계좌도 안 하고 먼저 안 묻잖아? 그럼 바로 잡아. 옛날에 잡아 고문하고 요즘 고문 정도는 아니고 눈치 참 없으시네. 나란 일 하는데 계좌번호 바로 물어봐야 되겠네. 안 물어보고 이러다가 기차도 계좌번호만큼 기대기 맞는다? 죽는다 그거? 우리 남배우님한테 어울리는 역이 나왔어요. 이렇게 협박하고. 근데 그런 역할 좀 해야 되는데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산업 스파이 잡으라고 내보냈더니 자기들이 스스로 정치 스파이가 돼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뭐 전해주실 거 있습니까? 이게 이제 추씨가 그렇게 했다는 거. 근데 이제 이 보수단체에 돈을 질른 새로운 그 몇몇 인물 중에 돋보이는 게 이제 청계대장 이런 거죠. 청계재단. 청계재단. 네, 명박의 사위한테 넘어갔던 청계대장. 네. 150억 뭐 넘는 부동산을 기탁한다 그래갖고 빚을 한 70억 확 땡겨가지고 빚은 빼고 빚채로 넘겨주니까 자산으로 빚 갚고 이자 내고 지네들 직원들 인건비 쓰고 장학금은 쥐꼬리만큼 나가던 놈들이 그 돈으로 가지고 보수단체에다가 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군 사이버 부대의 증서를 현역에 있을 때 MB가 지시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이 모든 이 협잡질의 머리에 MB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슬슬 조작질에 대한 원흉으로서 MB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추측을 좀 해서 조 변호사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이 정도 그림이 나왔고 그다음에 원세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조사가 들어가고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MB한테 가기 위해서 능선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접근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문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기재부에 관련된 거 상관없이 대통령의 지시로서 뭐 관련된 부분이 하달됐다는 문건이 뭐 어젠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면요. 아마 준비하시죠라고 이미 지금 왁구를 짜야 되니까. 양반은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이 안 되는 아니, 거야. 저는 근데 솔직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참아도 되고 우리 아직까지는 안전합니다. 이건 아주 멍청한 변호사고요. 서석구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알아야 돼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변호사들이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을 변호하려면 제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심판할 때도 제가 미리 방송에서 나와서 한번 했다가 엑스표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받았군요. 이 정도면 그냥 전원일치 찬성입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도 요 정도의 자료가 나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 이틀이나 3일 후에 물론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이 좀 앞이니까요. 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MB 쪽에서 입장을 밝히겠다. 근데 밝힐 게 없습니다. 다만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문서로 일단 뭐 하나 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뉴스에서. 네. 그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을 안 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모두 다 뒤집어 쓰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냥 뭐 장세동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충신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이 자기에 관련된 부분도 약간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했겠냐라는 스탠스를 살짝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충신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반띵을 해서 원세훈한테 MB가 봉투를 찔러줬을지. 딜을 할까? 그거 이제 딜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원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아무리 3-3번이라지만 원전 국정원 좋네요. 원전 국정원장 야, 맞네. 핵폭탄급이네 이거. 이 사람 3번째 들어가기 좀 그렇지 않아요? 2번 들어갔는데 또 나와갖고 이제 MB하고 같이 또 그 들어가잖아요. 데미지가 크다면서요. 그렇죠. 다시 또 그거지야. 나왔다가 다시 또 그래. 입감. 아니 개인비를 살고 나왔다 또 들어갔잖아. 그냥 그것도 법정구속. 툭 집어넣는 것보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훨씬 그게 그 자동차 제동할 때도 팍 서면 팽 돌잖아요. 밟았다 뗐다 해야 차가 잘 서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처럼 죽일 때는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넣었다 뺐다 반도체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정신을 못 차게 하는 게 전기 들어왔다 나왔다 해가지고 이게 전기 고문인가 헷갈려 도체인가 무도체인가 내가 막 이렇게 유제인가 무제인가 막 헷갈려 이렇게 해야 얘가 뱅뱅 돌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발전해가지고 도라이가 돼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는 이제 보세요. 삼성 반도체 아닙니까? 털지 말아야지 하면서 삼성이 반도체에 강한 게 또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 그런 게 있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대진 변호사가 얘기하셨지만 이게 한번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안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그때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이승만처럼 하와이로 그냥 망명해버리면 그렇죠. 대충 쇼분 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충원한 자들은 팟캐스트 우리 말고는 없었어요. 대부분 그쪽에서는 개깁시다. 뭐 떼면 됩니다. 이러다가 결국 완전 사지로 내몰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 방법도 차라리 그럼 하야를 수용하시오. 뭐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처음에 나왔던 얘기 뭐 일신상 이유도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는데 몸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좀 나라를 맡기고 제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하야를 망명을 해버렸으면 처벌도 곤란하고 이게 답이 안 나왔을 건데. 그럼 지금 마음 편하게 입합 나무인지 조합 나무인지 거 키우고 그래, 있잖아요. 지금 내가 0.75평 살았지만 암만 좋다 해도 지금 3평 정도 몇 평 됩니까? 몇 평? 3평 정도 됩니다. 3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 뭐 3평 살려고 그렇게 망명해서 하와이 땅이 얼마야 하고 좀. 근데 그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변호인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예를 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으면 팔다리를 자르고 목숨을 살리는 그렇지, 방향으로 그렇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팔다리도 안 자르고 목숨 살리려다가 결국엔 죽게 되는 꼴이 돼버리는 상황이 암환자 되는 거죠. 치료해서 손발톱만 깎아주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그럼 뭐 어찌 됐거나 처음에는 충성심 때문에 박근혜한테 잘할 수 있습니다. 심기 안전을 보호해 드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된 바에 뭐 이렇게 된 바에 이게 들어갔으니까 혼자 다 뒤집어 쓰세요. 그리고 이제 사육제 재물이 돼버리고 그냥 자기 그냥 재산세 내고 건물 관리했으면 됐는데 지금 말 몇 마디 잘못하고 충신이 없으니까는 공용 면적 안 나오는 공용주택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물어보면은 뭐 이제서 다들 뭐 저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MB 측근들은 좀 더 교활하니까 이쪽은 아마 퇴로를 좀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 그 박근혜 변호인들처럼 좀 무식하게 나와주면 참 고맙겠는데 요것들이 너무 교활해가지고. 근데 MB 쪽이 더 무서운 게요. MB랑 관련된 사람도 물론 박근혜 쪽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MB 쪽도 이런 비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꼭 사람이 죽습니다. 카이 쪽에서도 그랬고요. 예전에 맞네. 도쿄 쪽에 있었던 은행 쪽 간부도 그런 그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요. LA에서도 변호사 네, 죽었죠. MB가 스쳐 지나가면 그런 식으로 매무지를 하는 매무지가 돼버리는 뭐 우연의 일치겠죠. 강제 마무리가 되고. 네, 그렇죠. 이게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해결이 되고 기소 없음 이제 뭐 할 수 없음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가 일본 출신이라서 그런지 데드노트를 하나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데스노트요. 데드노트. 틀린 노트야? 그 메이커 틀려? 고급 영어 아닌가요? 자꾸 게시판에다 뭐 자꾸 남기려고 하지 마요. 근데 데드 노트는 그 데스 내가 저번에 데드 10 그랬잖아. 데스 10이래. 비슷하긴 해. 근데 그러니까. 데스 노트는 제대로 해야지. 우리 세대는 데드였다고. 이해만 되면 되는 거. 그냥 죽으면 그게 죽는 거지. 죽음 이렇게는 또 데스 일을 잘 안 했거든. 근데 거기서 거긴데 하여튼 MB를 향해서 모든 칼끝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번 고기를 잡아봤잖아요. 닭을 한번 잡아보다 보니까 쥐 잡는 건 쥐 잡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아. 닭에 비하면. 쥐가 구멍으로 잘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구멍에 잘 숨어서 그런데 네. 그렇게 파닥대고 뛰어다니는 것도 잡았잖아 우리가 닭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 그물코를 촘촘히 하고 조금씩 몰아가다 보면 언젠가 쥐구멍 안에서 나온다. 조금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닭을 잡아줘요. 근데 닭도 어쨌든 존엄성인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잡을 때 한 번에 잘 안 잡으면 목이 잘린 힘들지. 상태에서 뜁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보기 왜냐면 불편해요. 모르거든 예, 잘린 그러니까 줄. 그렇게 몸이 되면 안 따라오고 있는. 모양새가 안 좋아요. 눈이 안 보이는 거지 뛰면서.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쥐는 고통스럽지 않게 죽이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최대한 몰아가지고 죽여야지. 왜냐면은 쥐도 옛날에 해부 같은 거 해보셨죠? 하면은 그렇죠. 처음에 그 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척수를 땡깁니다. 그렇지. 꼬리를 확 땡기면 맞아. 고통 없이 죽거든요. 근데 이 쥐는 이 큰 MB라는 이 쥐는 그렇게 죽이면 안 되고요. 코너에 몰아가지고 지네 새끼들 가지고 같이 한 번에 뭐 수장을 시키든 뭐하든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미키마우스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뉴트리아라고 그렇죠. 큰 물쥐를 상대하고 있는 사람만. 겁니다. 네, 사람보다 더 크고 아주 탐욕스러운 물쥐 뉴트리아 강하구에 산다며. 아주 네가 강을 배려놨어 아주. 뉴트리아도 지금 문제가 되죠. 네. 저 아주 외래종이 문제야 씨. MB가 외래종이군요. 하긴 오사카구나 출신이. 근데 원세훈 그 원장이 저는 이제 의외로 이명박 MB를 조금 코너로 몰 가능성이 높다고 느껴진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반도체 이론.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오면 자기가 이제 되게 그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요. 감옥과 무라일체가 되는 느낌. 여기가 바뀐지, 고급져. 여기가 바뀐지 여기가 아닌지 모르는 느낌.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단련도 되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사람을 위해서 막아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 또 심리적인 그런 충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그 반도체 처리된 것과는 아주 큰 진짜 메가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형량이 셉니다. 가면 갈수록 집적도가 높아지는 반도체는. 야, 정말 집착도 대단한데. 야, 아주 뭐 우리 멘트가 그동안 오므라이스에 그 케찹만 뿌려 먹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고급 샤프란지 한번 쫙 깔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자, 빨리빨리 갑시다 다음 거. 자, 이번에는 결국 거기서 이제 우리 준표 형이 118명의 온라인 전사를 만들어서 자한당을 향한 악성 댓글 방어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양반 무슨 온라인 여사 만드는 게 게임 다운받아가지고 돌리는 건지 아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엄마 부대 조옥순 씨가 중심이 돼서 한다. 아, 근데 이 사람은 그 아날로그 손패. 활동하던 사람인데 왜 온라인에다 영업을 했는지 모르겠어. 자리를 주긴 줘야겠는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자리에 넣어놔야지 조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양반이 들어온 거는 뭐 그렇다손 치지만 이 양반은 임명한 홍준표 대표. 이 양반 상태가 이거 참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전사가 이거 온라인에서 전사회가 뒤져라. 야, 니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 밖에서 용돈 주고 5만 원 줘봤더니 뭐 엄마 부대도 안 되고 개판이니까 그냥 댓글 달다가 온라인 와서 뒤져라. 아, 그러지 마요. 자꾸 그러다 보면 온라인 게임 하다가 48시간 게임 하다가 뭐 이렇게 뭘로 발견되고 막 그런 일도 생긴다니까. 조옥수인이 뭐 하는 거 보니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온라인 와가 그냥 막 뒤져. 내가 배째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 드네. 그러니까 자. 이게 잘 읽어야 되겠다. 온라인 전사를 임명 이렇게 하니까 전사라고 임명한 것 같은데 전사로 임명 이렇게 읽어줘야 되겠다. 키우면 하면 되지. 전사하라고 임명된. 자, 2위 누굽니까? 네, 국민적 분노를 끌어올리고 있는 정진석. 아, JJ였어요. 예, 정진석입니다. JS. 네, 이제 정진석이 이런 발언을 한 거는 이제 아주 공론화돼서 국민의 어떤 분노를 사고 있는데 네. 자, 여기에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이건 간단하게 보면 사람들이 분노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켜서 이 사람이 얻어야 되는 게 그렇죠. 있거든요. 그 이면을 우리가 분석해봐야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얻어지는 건 지금 뭐 온라인 상에서도 뭐 분석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석한 건 딱 그거였죠. 아, 프레임을 갖다가 돌려버리는 거다. 내가 일단 욕을 끌어올 테니 일단 분노 프레임은 야, 우리한테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돌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정진석 자체가 사실 이게 진짜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본이 없어요. 일단 우리가 그 변호사를 활용해야 되니까 네.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사자 명예훼손이란 거는 일단 사자를 명예를 훼손한 거잖아요. 근데 사자는 그렇죠. 스스로 명예훼손에 대한 고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유족이요. 예, 그러니까 유족이나 이제 다른 사람이 하게 된다고 치면 네. 사자에 대한 명예를 뭔가 심각하게 훼손했다든지 네. 뭐 이제 다른 부대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욕했다 그래서 다 고소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그 허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은 뭐 두 종류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명백하게 허위인 것을 말하는 것도 허위 사실이지만 확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사항을 진정한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허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번 같은 경우는 정진석 의원이 후자에 해당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양숙 여사님과 뭐 다툼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확인된 게 없는데 마치 정해진 절대적 진리처럼 본인이 그 공격을 워딩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 가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족들만? 그리고 유족들만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도 되지만 가족에 대한 또 직접 명예훼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예훼손으로 가족들이 직접 왜 우리 아버지에 관련해서 이렇게 훼손을 하냐라고 해서 아버님의 명예를 훼손한 거를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당신 때문에 나도 이렇게 되게 죄스러운 사람이 됐다 해서 명예훼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는 네. 가족이 아닌 다른 주변 단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박근혜가 이렇게 얘기해도 503이 이제 옛날에 그 롯데호텔에서 뽕숙을 했다라는 네. 의혹 기사를 낸 거에 대해서 네. 보수 단체들이 거기를 고소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산자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자기가 해야죠. 그러니까 고발 고소는 수사의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님 요런 애들이 이렇게 범죄하는 거 있으니까 알아놓으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한테 말하는 거고. 그건 고발이고? 고소는 그 피해 당사자가 얘기를 하는 건데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는 괜찮아요 이래버리면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게 형량이 좀 있긴 있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 거의 벌금이기 때문에. 근데 아주 악질적으로 그냥 대놓고 미친 척하면서 명예훼손 하신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형량의 최대한까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말하고 정진석 의원도 아마 수사받을 때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아, 뭐 그런 의도가 아니다. 뭐 지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리 그 저희를 판단하다고 하더라도 벌금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안 들은만 못하네. 정진석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전은 그 왜 되냐면 끽해야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좀 서로 봐주고 뭐 이런 뭐 협의 뭐 이런 게 또 발생을 하잖아요, 뒤에 가서. 정치적 타협도 있고 자기 스스로도 벌금량이 얼마 안 될 거라는 계산도 있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목덜미 잡힌 거 아니냐. 건수가 잡혔기 때문에 미리 치고 나가서 모면하려고 더 큰 성동격서 전수 비슷하게 큰 거 던져놓고 자기가 좀 덜 맞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까 롯데호텔의 뽕수기가 뭡니까? 아니 롯데호텔에서 뽕수기라고 팔아요? 뽕숙 하셨다고. 아, 뽕수기 하셨다고? 뽕수기 그거? 네, 봉숙이 하셨다고 이제 봉수기.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 네. 그 노래가 거기서 연원이 됐구나. 봉수가 봉수가구나. 아, 이게 그럼 저번에 우리 야간 동화했던 계속 뽕 얘기했었잖아요. 그 뽕수기하고도 연관이 되겠다, 그죠? 아무튼 그쪽 집안은 뭐 반포경가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말대리나 가도 그렇고 다 뽕하고 연관돼 있는 게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그래가 나왔던 뽕의 전설, 우리 또 뭐 대시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예, 뭐 가족 간에 돌려 먹고 뭐 나눠 먹고 같이 먹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껴놓고, 네. 나눠 먹고, 바꿔 먹고, 다시 먹고, 네. 아나바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 뉴스를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정진석의 집안의 가계도를 또 추적을 했어요. 근데 예.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좋은 역시 집안이에요. 이 유전적 형질은 거기에 대해 증명을 해준다. 좋은 그렇게 집안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진석의 이제 조부였죠. 조부가 친일파였다. 네, 나왔죠. 요걸 놓고 그러면 연좌제냐? 친일파라서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닙니다. 네. 친일파라는 것이 일본에 충성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힘센 자에게 충성한 게 친일파라고 본다면 정진석의 정치적인 그동안의 궤적을 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지가 언제부터 MB였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정진석을 놓고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충청 포럼. 네. 치면은 얘는 충청도에 맹주가 되고 싶어 했던 그 많은 무리들의 한 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성환종이 대표로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자기 힘을 키워오다가 그걸로 안 될 것 같으니까 MB 쪽에 붙은 거예요. 그렇죠. 정부수석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 놈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출세를 위해서 모짓을 다 하는 거지. 지금도 지가 이거 해가지고 남는 거 돌려봤을 거예요. 내가 MB한테 가는 화살 맞아주고 프레임 돌려가지고 친노가 나쁜 놈들이다. 왜 우리한테 탄압하냐? 그러면 사람들은 뉴스 보다가 친노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저렇게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거죠. 정진석이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가 있거나 이런 놈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적 희생양으로 본인이 해서 네. 요걸 딛고 뭔가를 또 그 반대 세력을 규합하려는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진석은 MB를 지금 방탄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정무수석으로 비서관으로서 근무를 청와대에서 했거든요. 근데 요 시기 때, 요 시기 아니죠. 2010년 9월 달에 국정원이 박원순에 대한 비판 활동을 원세훈에게 보고했고 이 내용이 청와대 보고됐었다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박원순 문건의 작성자 내지 보고를 받은 자로서 여기에 대한 그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치들의 특성이 자기의 그런 이렇게 갈대 같은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오를 잡습니다. 네.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야, 태경이! 야, 임마! 이런 식으로 자기 훅가시만 잡는 거 좋아하지, 근본을 따지고 오면. 네가 어디 친일파예요. 보수를 말해. 예. 그러면서. 그 정진석이 그게 DNA예요. 이게 리치 닿는 거리에서는 굉장히 정중할 거예요. 네. 좀 멀리 떨어질 때. 누가 중간에 말려줄 만한 사람이 좀 이렇게 대충 보일 때. 목소리는 커. 야, 하태경이 이랬는데 하태경이가 다가오면, 야, 말리지 마! 아무도 안 말려. 아니, 그게 이제 이런 것도 있지. 야, 태경이 네가 어디서, 보수 안보를 말해! 뭐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내가 충청포럼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무수석까지 얼마나 개고생해서 여기 보수와 안보를 얘기하는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새끼 주사바다 금방 넘어와가지고, 네가 뭘 안보를 얘기해. 이게 기분 나빴던 거지, 자기 입장에서는.
그리고 얼마나 또, 고생했는데.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지금의 그 문재인 정부나 정부 관계자 내지는 국민의 여론을 친노 친문이라는 식으로 엮어가지고 그렇죠. 친노 친문에 의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 있다. 아 옛날 이명박 시대 때 그 공신들이여 다시 모여라. 우리 이렇게 죽어간다라는 SOS 메시지 내지는 한번 모여보자 뭐 이런 메시지라고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 모일 것 같습니다. 모이면 뭐 보이는 대로 그냥 뭐 다 잡혀 들어갈 것 같은데. 먹을 게 너무 없는데. 그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정진석의 할아버지 이 조부 정인각 이 양반이 이제 친일파인데 친일파 등급이 있어요. 아, 악성 친일파가 있고 그다음에 뭐 선택적 부역자가 있고 하는데 예. 이 양반이 이제 조선 총독부 관보에 보면은 1939년 2월 13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농민 수탈 공로로 표창을 받아요. 당시에 탁월하네 탁월해. 당시에 이제 이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을 갖다가 가장 그 강탈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지. 농민 수탈,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때 다시 가장 그 이게 조선인으로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자리라고 그 위에 독한 놈들 말고는 면장이 최고였습니다. 면장의 역할은 뭐였냐? 이렇게 토지를 관리해 가지고 수탈에 대해서 최적화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표창까지 받았어? 대단한 놈이에요. 왕이네요, 왕. 왕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한번 그 이명박 정부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부친이 친일파 계열이거나 일본하고 연관돼 있는 인사들에 대한 등용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친일파, 뭐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 조사위 만들 때 목숨 거 반대하는 거야. 왜 우리 집안을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이 애들이 그냥 그 뭐랄까 어떤 인사 편중 내지는 지가 좋아하는 사람 끌어다 쓰는 이 시스템 자체가 어찌 보면 개인의 선호가 아니라 이러한 인사와 그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배양해 나는 뉴라이트 같은 단체 또는 국내에 잔존하고 있는 친일 세력의 어떤 그 잔재 같은 것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진석이가 그래도 장재원이보다 나은 거는 딱 하나 있었어요. 이번 사태 때. 이번 이런 이 발화를 시킨 거에 대해서. 둘 다 페이스북에다 글을 남겼거든요. 근데 장재원이는 좀스럽게 자기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차단 겁니다. 정진석은 차단 안 걸어요. 그렇죠. 아 그래? 네. 걸줄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공사지 상관이 하는 넣고. 거 아닌가요? 제가 왜냐면 장재원 글 올라왔길래 무슨 또 개소리하고 앉았길래 제가 거기다 이제 링크를 걸면서 땡겨왔어요. 그 이제 장재원 글을 땡겨오면서 노래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서른도의 나침반. 이걸 했더니 싫은 거야. 바로 날 차단을 걸더라고요. 네. 대단한 놈이에요. 멘탈이 약해. 근데 정진석은 안 그래요. 계속 페북에다 계속 먹이를 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 흥분하고 화내고. 급 차이가 아닐까? 이 사람 관리자가 많고 장재원은 이사 갔다 다시 온 지 얼마 안 돼가 힘도 없고. 아니요, 제가 이거 페북으로 제가 몇 번 사고를 쳐봐서 아는데요. 네. 장재원이나 정진석이나 둘 다 직접 해요. 아, 직접해요? 직접 하는 느낌이 어떻게 나요. 알아? 뭐 지문 찍고 하나? 페이스북 전문가잖아, 이 사람아. 아니 전문 작성 요원이 있을 수 있잖아. 비서도 시키거나 뭐 이런 거.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글 삭제하는 속도하고 자기한테 욕하는 거 못 참는 속도하고 보니까는 장재원이는 못 참아요. 알림을 해놨군요. 그런 것 같아. 원래- 말하니까. 원래부터 참을성이 부족하니까 당을 왔다 갔다 하지. 부족 안 했으면 있었지. 근데 그래 이번에 보면은 그 프로야구가 이제 곧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 KBO가 이제 통계는 정말 뛰어나잖아요. 타율, 도루, WHP, ERA 많죠. 뭐 그다음에 뭐 약도 있고요. 네. 도박도 있고 그런 것도 뛰어나죠. 그런 것도 있지만 공식 통계로니까 이제 한국 시리즈 끝나고 나면 이제 좀 휴지기를 많이 가시잖아요. 그때 이제 아까 정진석을 비롯한 정치권의 친일파 가지고 이제 그 통계 워낙 야구 통계만큼 대단한 통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통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일제 쪽에 도로했던 그 일제하고 타율 그다음에 일본의 친근 상태, 일본의 독립운동 집안에 몇 명, 그다음에 막아낸 방어율 이런 거 좀 잘 조사해서 데이터 딱 내주면 그것만 보면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지면 나경원, 예. 장재원 이런 다 걸리지 사람들 뭐. 다 걸려. 이쪽은 이제 사학 쪽이니까요. 네. 사학 비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서 기득권들 그다음에 남경필이도 있고 다 나오네요. 그렇죠. 이완용 아들이다. 이러면 홈런 3방 바로 나오는 거 이런 거. 딱 드러나는 거 말고 간단하게 나경원도 그렇고 여기 정진석 이런 경우는 여기 이제 연장 정도 해서 도루 이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훔쳤고 이런 거. 아무튼 이 사태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무슨 해결을 바란다고 하면
어찌 해봐야 얘 이름값만 띄워주고 벌금 하나 때리는 거 이상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요걸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짱돌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집 밖에서 짱돌로 저격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이 극악무도한 주둥아리를 한번 혼내줘야 될지. 근데 MB 책임이 나오면 쓸려갈 겁니다.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때 정무수석이었으니까요. 본인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가드를 치고 있을 거라는 얘기도 아까 해주셨는데 아마 그냥 뭐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본인도 뭐 어쨌든 정치적 그거를 위해서 이명박한테 설랑설랑 했었을 테니까 지금 책임이 있는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뭐 정치권에 이런 얘기 한다고 들을 사람은 없겠지만 이걸 정치보복 논란으로 끌어들어갖고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부상시키려고 하는 그 정진석이나 홍준표의 어떤 그 시도를 철저하게 차단해서 막아야 된다.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닌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처리 내지는 인격 비하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이걸 나서서 이걸 정치 논란을 하지 말고 제대로 그 비판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윤리위원회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 걔들이 윤리가 있어요, 윤리위원회라는 거. 없지, 씨.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이제 스스로가, 정치적 행위로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명예훼손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살아날까를 연구하는 끝에 무리수 한번 던져놓고, 방향을 틀어놓고 해볼까 뭐 등등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는 여론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그 망언들이 설 수 없는. 제명을 하든 추방을 하든 어떤 정치권 안에서 이런 그 막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정도 실수 말하는 거는 좀 지능의 문제 아닌가요? 뭐 이거는 뭐 정치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조금 뭐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 텐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하고 그 글을 지웠거나 뭐 새벽에 페북에 올렸거나 이러면 우리가 페북 못하네 이러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이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또 내용을 추가시켰어요. 논리를 주장하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건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난 최고로 악질적인 게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도 유서에 그 모든 거 내 탓이라고 하고 가셨는데 왜 그거 갖고 따지냐는 식으로 마감을 칠 때는 야, 이 자식이 말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마무리지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더라고. 아니, 그것도 그래요. 오케이. 그 이유는 우리가 알아서 지지자들끼리 알아서 다 그렇게 하고 살 테니까 일단 너는 일로 와봐. 넌 우리한테 줬대야지.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정치 보복이요? 저 새끼들이 우리한테 한 거 따지면 정치 보복 우리 한 적도 없어요. 없지, 한 적이. 우리도 끝장내야지 뭐. 정치 보복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의 실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부터 막 이제 사실 정치인에게 가장 데미지를 입히는 건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서 아직까지 유권자들이 뭐 정진석을 뽑아주고 뭐 한다는 건 우리가 화력을 좀 더 모아가지고 거기 사람들 만나가지고 정상 안 됩니다. 저렇게 쓰레기예요. 저 보세요. 어머니 보세요. 저렇게 지 부모한테 저렇게 할 새끼예요 저거. 충북 뭐 천양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정진석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시민 활동도 일어났으면 하는 또 기대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정진석이 앞에 나섰으니까 정진석 하나만 내년에 떨어뜨리면 우리는 또 어느 정도는 그 성과를 거두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조부인가 아까? 조부였나요? 예, 조부였죠. 조부가 좁으면서 졸부. 졸부가 그 일제 때 농민들 쌀 빼가지고 총독부에 갖다 바친 놈이라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이런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우리가 구호 같은 거 하나 외쳤으면 좋겠어. 다 같이 앞으로. 이제는 MB다 이런 거를 한번 하다가 심심하면 이제는 MB다. 좀 더 강한 거 없나? 우리 그 게시판에 한번 받아봅시다. 구호. 네. 공모 한번 해야지. 센 거 나올 것 같은데. 센 걸로. 네. 센 걸로 우리가 아니 훑어드리게. 세면서 세련돼야 돼. 그렇지. 막장 이게 집단지성 아니겠어요? 네, 우리 막장 집단 지성돼야지 집단 막장으로 되면 안 돼. 아 찌라시 형님이 당분간 저 집단 지성이라는 단어 계속 쓸 것 같아가지고 좀 우려가 되는데. 아니, 한 시간에 한 번씩만 쓸게. GI인가 그럼 그룹 인텔리전스야 뭐야. 씨.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하면 뭡니까? 바보멸치 아니겠습니까? 바보멸치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천혜의 서해안의 영향을 담은 청정어장에서 안강망으로 잡은 바보 멸치. 최고의 맛과 영양.
그리고 뛰어난 품질로 많은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한식 최고의 베이스 국물 맛을 내는 국물 팩과 다양한 건어물 세트. 인터넷에서 바보 멸치, 바다의 보물은 멸치입니다. 주문하실 때 사시 남정기에서 왔다고 메모를 하시면 넉넉한 사은품도 같이 드린다고 합니다. 고객 사랑을 실천하는 바보 멸치, 제가 항상 먹고 있습니다. 바보멸치는 바보멸치 검색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고요. EJ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많은 애청자들이 서로 그 멸치를 선물 세트로 주고받아서 집집마다 멸치가 냉장고에 푸짐하게 쌓여 있겠죠? 지금 조 변호사님은 처음 연애하시다가 결혼하시기 전에 네. 결혼하시기 전 얼마 전부터 이제 지금 처갓집이라는 그쪽에다 선물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연애할 때도 조금씩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일단 그거를 좀 알고 있었던 게 저희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여자가 아내 될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만큼 처가한테 잘해주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는 거를 조금 미리 했더니 결혼하고도 되게 이제 집사람도 잘하고 이래서 조금 미리미리 했었죠. 그럼 여자친구 집에 선물을 보낸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나요?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보냈죠. 양반이 사전 뇌물죄인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그때마다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깔아놓고 보자. 누가 나랑 살지 모르니까. 요 위험한 발언 나왔어요. 여러분, 네, 그 당시에 도변한테 선물 받은 집이 한두 집이 아니랍니다. 누군가 듣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집사람이 이거 들으면 이제 아마 저는 다음 방송부터 못 나올 거예요. 조선 팔도에 피살될 수 있으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석유 시추할 때 여러 곳에 시추하죠. 예. 한 곳에만 가면 제7 광고에다가 다 조졌잖아. 저러면 안 된다. 일단 뭐 보관성 좋고요. 네, 가격 저렴하고 또 가성비 만족이 높은 제품이 우리 바보멸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멸치가 또 그 소금을 뿌리지 않고 바닷물로. 그리고 또 거기 이제 방사능 오염이나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멸치는 작아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후쿠시마 방사능 얘기하는데요. 예, 지구상에 만일 모든 해역이 오염된다고 하면 가장 마지막에 오염될 수 있는 해역이 우리 서해안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편선풍 타고 방사능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야 되거든. 아, 근데 이 얘기들은 맞는 것 같죠? 중국 많이 쳐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되면 맞는 것 같은데 황사는 좀 더 거야. 디테일에 들어가면 이 서해 쪽의 생태계는 중국의 하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꽃게가 그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요런 얘기는 뺀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얘기만 갖고 양념을 쳐가지고 이게 다음 나올 얘기가 뭐냐? 야,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좀 하자. 야, 이씨. 서해 쪽에 땅이 아직까지 좋은 데가 있다. 황토 펜션 한번 가자. 아. 이리로 갈 거예요. 분명히. 이런 얘기 듣고 인감 나오고. 그렇죠. 인감 나오고. 지문 찍고 이제. 우리가 맵을 다 알아, 맵을. 땅은 선을 그어야 되잖아. 이 양식장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양식장 권리를 사는 거는 바다에다 둘치는 거잖아. 우리 찌라시 형님은 변호사 되셨으면 정말 기획소송의 대가 같아요. 나 변호사인데 못 믿어? 지금도 일단 와봐. 늦지 않았어? 너 뭐 나이 제한 있어? 알겠습니다. 나 내년에 로스쿨 간다 자꾸 그러냐? 아이고, 중국 거 한의사 자격증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하겠네? 아. 로스쿨까지? 배우면 끝이 없지? 그렇지. 배우면 끝이 없어. 사기에도 왕도가 없지? 아니 무슨 로스쿨이 범죄제 무슨 아카데미도 아니고 무슨 아니고, 난 또 무슨 뭐, 중국에 뭐, 편서풍이 지구 두 바퀴 돌아가 네 계약에 도움을 준다고? 야, 이거 참, 정말 이게 바람까지 이용하는구나. 정말 대단해요. 아니, 글로벌 하잖아, 글로벌. 캐리비안 해적보다 더해. 바람을 어떻게 저렇게 잘 탈 수가 있지? 캐리비안 해적 최심판이 죽은 자는 말이 말이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저거죠. 송 작가 입장에서 보면, 찍은 자는 말이 없다. 그렇죠. 저 인감 찍고 나면 끝이지 뭐. 이제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죠. 번호 바꾸는 날. 예. 안 바꿉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AS 합니다. 그때 정말 미치죠. 예. 제가- 번호 안 바꾸고 저렇게 나올 때. 아니죠. 지난번 실패를 했으니까 요번엔 조금 규모를 키워가지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튀기. 또 이제 다른 문서 네. 갖고 오죠. 다른 프로젝트로 같은 투자자를 이제 다시 한번 가족적인 관계를 엮는 거죠. 감싸 하나 감아치기. 내가 중국에서 배운 게 그거였습니다. 중국
최고입니다. 저한테 한방 후린 애들은 저랑 연락을 끊지 않습니다. 아직도 15년째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영화 사장님, 네. 이번에 새로 골동품 나왔어요. 이러면서 전화 옵니다. 네. 지금까지는 본인이 다 당한 걸 얘기한 거죠. 실제로 시행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럼요. 예, 그렇죠. 저도 그런 지인들이 몇 분 있습니다. 하여튼 연락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금전적 관계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 회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그만해요. 자꾸 내가 주간 그 베스트 3에 다시 원 같잖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네요. 예, 자, 바보 멸치, 우리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근데 지금 방금 우리 멘트들이 네. 멜치 판매에 도움이 됐을까요? 될 겁니다. 편성품으로 그냥 한 번에 가슴으로 왔습니다, 멸치가. 멸치 냄새가 느껴지네요. 담배 피는 소리 아닙니다. 쫄았어. 멸치 쫄았네, 멸치가. 자, 1위 갑니다. 뭡니까? 네, 요거를 이제 비판이라고 보기가 좀 그런데요. 정치권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분 나쁜 건 이걸 국민의당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와중에도 안철수의 포도강 안철수의 셀프 홀대 놀이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확산되고 있죠. 전국 이간질. 네. 근데 나는 이제 원래 이런 거 이간질 할 때는 둘만 붙이는 줄 알았거든. 이번에 이제 새로 충청 지역을 합류시킴으로 인해서 삼각 이간질의 어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이간질 정치의 장을 열었어요. 그 안철수 캐릭터가 그동안 있었던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적폐가 됐던 구태가 됐던 모든 캐릭터를 갖다 다 극복을 했어요. 네. 옛날에는 내 편 우리 편을 나눠가지고 여기는 좀 친하게 지내고 여기는 밀어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안철수는 모든 걸 다 디스하면서 내가 이 어둠을 끌고 나가겠어라는. 이게 그 4차 산업혁명적인 정치가 맞아. 네. 융합이라고 해야 되지. 융복합. 융복합으로 그동안 했던 모든 적폐 세력들의 스킬들을 융합해가지고 적재적소에서 지금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 안철수 좋아하시는 몇 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안철수야말로 이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정치인답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좋은 거는 못 배우고 원래 좀 그렇긴 해요. 원래 좋은 건 잘 학습이 안 되고 나쁜 게 학습이 되거든. 이번에 어떤 안철수의 행보를 안철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안갈 공명의 정치 3분지계. 한반도 3분지계다. 욕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어떻게 발음을 해도 난 된소리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니, 안갈 공갈 아니야? 나는 공갈 너무 싫어. 안갈 공갈 같은데 뭘 공명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공갈 젖꼭지에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공갈이란 자체 단어를 싫어해 내가. 공갈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공간을 왜 싫어해요? 착하다. 내 공갈과 그 공갈은 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집권당이 지금 여소야되니까 국민의당을 현실적으로 이제 정치적 파트너로 완전히 놓을 수는 없고 안철수 정도 너무 무지몽매 내지는 이런 경우를 빼면 호남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들 선거구 개편이나 이게 이제 2등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게 많이 생기니까 사실은 이게 자한당과 바른정당에 또 합쳐질 수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짐 나간 첩들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당과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칠 거는 치고 땡길 건 땡겨 이런 게 좀 투트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상황은 경선 관계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첩 얘기하셨으니까 경첩 관계예요. 첩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그렇죠. 뭔가를 갖다가 경첩이 그 뜻이야? 나 이거 한국을 새로 발견해야 되겠어. 나 다시 경업자 남정자면서. 그렇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당이라는 그 첩, 여기서 발생됐던, 그 저쪽에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집 나간 그 첩, 바른정당. 이 첩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첩첩산중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첩들이 경쟁하는, 바로 경첩의 시대가 왔다. 이러는 근데 거죠. 이제 문제는 국민의당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워낙 떨어지는 지지율 상황에서라도 그 선호 지역에서 한 표라도 건져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안철수는 이 대권 행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답답합니다. 이게 이 인간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숨기고 싶었다 이런 어록은 에피소드로 지난다고 선 치더라도 일베에서도 이제는 안철수밖에 대안이 없다. 이런 글이 올라온다고 하고 있고. 지금 안철수는 영화 이제 애니메이션이죠.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혼자서. 안철수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이 국민의당 그 의원이 그 동아일보에 기고를 하면서 안철수가
보니까 사석에서 보수층이 나를 향한 지지로 움직이는 게 보인다라는 말을 했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뭘 보고 그런. 아니 어디선가 은밀한 메시지가 갔나 보지. 그러니까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널 보고 있다. 난 다 보인다. 네 MB 아바타 맞대 뭐 이런 거 아닐까? 이건 아바타가 아니라 이건 클론이야. 이 정도 돼버리면 거의 하는 클론. 짓은. 두 샤바라네.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벤자민 버튼의 시간, 안철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했잖아요. 지 좆대로 간다는 거죠. 이거는. 그게 정확한 거지, 거꾸로가 아니고. 거꾸로도 아니야. 그냥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왜냐면 뛰어넘었다. 거꾸로 간다 할 때 그때 브래드 피트가 원앙소리 소한테 기차대기 맞았거든. 작살났다니까? 아 근데 원앙 소리. 그때 원앙 소리가 더 많이 들었나? 300만 쳤잖아. 소 뒷걸음에 밟혀갖고 브래드 피트 뒤졌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잘 알아요. 그때 마린보이도 뒤졌어요. 그때 기차대기. 마린보이 다 쳐맞아가지고. 김강우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거꾸로 가다가 소한테 밟히는 수가 있어요. 아무튼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대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목적을 향해서 따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당은 4%에서 3%로 내려가고 있지만 비록 네. 그래도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을 이길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나 중대선거구 되면 한 2등이나 3등은 하겠지. 그거라도 먹어야 돼 이러고 있는데 안철수 따따따 나는 어린 음악대 하면서 막 다니면서 혼자 나팔 불면서 뒤에 레밍 끌고 다니면서 막 다니면서 선거운동 또 대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안 맞는 거지 당이. 당에 있는 당직자들은 이게 이제 그랑블루에 있는 1인용 되게 작은 잠수정이라서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안철수 혼자서 붉은 시월 찍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내가 미사일 키 들고 있어. 그냥 버튼만 누르면 근데 지금 이제 그 국민의당의 생각은 이게 이제 민주당하고 이익의 어떤 그 상치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그 말 그대로 호남 이런 데서 중선거구제 이상을 해서 2등만 해도 한석 먹어보겠다.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 생각도 사실은 잘못됐다고 봐.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온 상태에서 2등은 과연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나는 2등도 못한다고 그렇죠. 보거든. 그것도 어렵다고 봐야죠. 저도 호남. 오히려 정의당이나 이런 쪽이나 뭐 대려 무소속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득을 보면 봤지. 지금 국민의당의 간판 녹색 자켓 입었다가는 그냥 그 두들겨 맞을 표적밖에는 안 돼. 지금 표적지밖에 안 돼. 밭에 심어질 이런 분위기라는 걸 모르고 있죠. 그 지금 호남 출신이신 네, 조변이 계시니까 여쭤보겠는데요. 순천입니다. 안철수가 지금 뭐 보수의 이야기도 하고 뭐도 하잖아요. 그럼 완전 그쪽은 버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영남 가서는 또 왜 무시당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호남 가서 대부분 니들 홀대 받고 있어. 너 다 뺏기고 있어라고 하지만 그러면 호남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는 넌 뭐야? 뭐 이런 분위기지. 정말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안철수에 관련된 반응이 진짜 우리가 무시당해? 그러면 당신 얘기를 들어볼까?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출발할 때는 호남의 기반 내지는 호남에 관계돼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결합을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완전히 분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은 안에서 뭐 이렇게 서로 분탕질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했다라고 느끼는 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관련돼 있어서는 100% S사랑에 관련돼서 마음을 돌려줄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대로 뭐 대상이 없다면 S사랑 찾아가야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섣부르게 정치권에 어떤 그 조언을 한다고 치면 자, 과거의 민주당이라고 하면 지금의 중선거구제를 선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사실상 전국 정당이고 전국 어디서에도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정당인데 여기서 국민의당이 제안하는 사실 국민의당이 얼마나 집어먹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태의연하게 제안했던 지금의 연정을 받아들여서 만일에 이런 방식으로 무리한 선거구제 변경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이게 역풍을 맞게 되는 그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면 요거에 대해서는 좀 선택에 신중함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같이 판을 깔아놓고 앉았어도 얘가 갖고 있는 판돈 자체가 이 판에서 못 버티를 내면 쇼당을 안 받는 게 맞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굳이 쇼당을 받아가지고 얘를 다시 또 숨통을 키워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전체 판돈의 50%를 내가 들고 있고 이 새끼들은 5% 10%씩밖에 안 들고 있는 애들인데 얘들하고 무슨 똑같이 안마이를 놓고 노름을 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얘들이 예전에
5% 갖고 대표해본 전력이 있잖아. 5%만 했으면 됐지. 요즘 4% 했다고, 야, 조금 짜치네. 그냥 뒤지고 튀고 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럴 때는 저 혼자서 25% 갖고 있다고 큰 소리 칠 때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 내용 자체, 연동형 비례대표나 중대선거구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그 얘기도 많았고 실제로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 분명히. 네, 그건 맞죠. 사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전쟁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다 정략적 목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게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죠. 또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특히나 보수 정당들이 꼬투리 잡고 있다. 정의당 같은 경우도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원래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는데 큰 소리 치려니까 야, 니들도 정략적이나 소리 들을까봐 또 하기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정의당은 이 줄창 이거를 당 차원에서 주장을 해왔었어요. 주고 장창했어요. 네. 해왔기 때문에 정의당이 30년 전부터 네, 했어요. 많은데니까요. 30년 전 민중의 당 때부터 했을 거라고. 탈당파라 잘 알아. 잘하지, 내가 진보의 정치 철새 아니야. 당을 몇 번 옮겼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당이 바뀌었다니까. 이번에 유일하게 빠져나온 거고, 내가. 거의 남철수 수준이야, 그지? 내가 빠져나온 거고. 그러니까 아빠는 여기 있는 그 이상한 첩들 욕하면 안 돼요. 내가 빠져나온 건 한 번도 없어. 이번에 평론 때문에 당적을 뺀 것이고, 모 당에서는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끊임없이 현실 정치를 하라고 계속 강요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치가 재미없을 것 같다. 당신이 하면 뭐가 정치가 재미없겠냐? 재밌어지지 않겠냐? 이러고 그런가? 헷갈리고. 또 무슨 달서구청장 나간다고 또 어디 가서.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민중당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으로 완성. 민중당 그거는 이재호, 김문수 이런 사람 이제 그건 이미 이인재가 다 해봤기 때문에. 아니 더 많이 하는 게 김문수인데 나는 민중당이 아니고 그 앞에 민중의 당부터 있었어요. 네, 더 오래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민중당은 90년이고요. 한 88년 총선 대비해갖고 민중의 당이라고 나왔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내가 더 길죠. 여튼 뭐 한 8개월. 자유대안에 품에 안길까요? 자유대한민국당에 자유대한. 받아줄래나 모르겠다. 영민이도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고 있는데. 네, 그건 너무 깐족거리고 나는 반성하고 하면은 참여하는 듯이 갔다가 그러다가 또 나는 또 좀 전력이 좋잖아. 그래서 대구에 공천 받아. 뭐 그다음에 과거 반성했지. 하태경이도 한데 내가 못할 거 없어. 왜 차별하냐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 동네잖아. 뒷게 그럼 원래 내 표가 있어. 이건 박근혜랑 결혼하는 것보다 더 큰 프로젝트야. 원래 내 표가 있어. 예전에 그랬잖아요. 귀순할 때도 미국이를 끌고 와야지 대우를 받는 것처럼. 이 양반이 전력이 좋잖아 일단. 일단 귀순을 해가지고 대구 쪽 구청장이나 시장 거기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귀순하는 거야 그냥. 그렇죠. 금방은 안 돼. 그건 안 되고. 금방은 안 되나? 합당을 주장하면서 안 되지. 금방 안 되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젊지는 않지만 젊은 피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기도 하지. 서문시장 가도 뭐 내가 뭐 어디든지 대구에 짝대기만 꽂으면 내가 뭐 자신감이 얼굴에 요거 자신감이. 점점 이제 8개월 남았는데 구체화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고차 시장에 차를 내놨는데 에스페로가 들어왔어. 에스페로도 스팀 세차 이빨 해가지고 광택 내가지고 팔면 팔릴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직접 보여주시는 거지 이제. 마음이 좀 살랑살랑 하신 것 같습니다. 옆에서. 이 동네 있으면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없고 뭐 배역도 못 받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가면 배역도 나오고 화이트리스트 들어가 버린 거지 이번 길. 아니 내가 블랙리스트 9년 했다. 그렇죠. 내가 해보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가 좋더라. 내가 왔다. 그래 내가 건너왔는데 한 명 가야지. 태극기 흔들면서 하시는 거 기순하시는 거. 얘하고 맞바꾸기에는 지금 우리 아버지 기분이 정말로 나빴어 순간적으로 얼굴이 확 굳어가지고. 아니 그 전시 중에 포로 교환도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 뭘 머릿수대로 하지 뭐 포로를. 뭐 5만 원짜리 니니 병장도 일병하고. 야, 지금 이게 포로의 급을 논하는 거야? 내가 영광급은 안 되겠냐. 별은 못 달아도. 내 친구도 별 달았다니까 벌써. 그 별 말고 이 별, 군대별 달았다고. 귀순하는데도 카스트 제도가 있구나. 그래. 어디가 짬밥이 안 돼. 하여튼 밀정으로 보내갖고 이 1년 후에 대구시장을 낚아갖고 돌아오게 된다 일하는 그러면 것도 괜찮다.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내 이중간 첩도 아니고 이게 근데 여기 진보 쪽이 좀 그렇긴 해. 뭐 이렇게 약간 뭐 삐고 나면 욕하고. 약간 뭐 삐꼬도 알지. 물 잠깐 컵에 안 먹고 제때리 한번 먹었다가 이건 이게 내 쓰레기로 이래 되는데 진짜 뒤끝 장난 아니다. 거기는 제떨이 날려도 총재님 제떨이 피했습니다. 공천 한 번만 항공천입니다. 한 번만 공천 한번 주십시오. 제가 공천 안 주면 막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있어?
20억에 또 빌려가 내면 되지. 자, 이번에 공천 받으면 20억 되지. 안 되겠어? 아무튼 이 선거구 논의가 일종의 새로운 정치 이슈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가면 또 예산안 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국민의당이 할 수 있는 40석 갖고 온갖 목리를 다 부리면서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섣부르게 동참하는 듯 또는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어차피 대의를 따라갈 수 있는 전국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또 거기에 대한 관리가 물론 뭐 문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그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어떤 정치에 대한 그 상황을 임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근데 이게 참 각 당의 이해가 참 첨예하고 교묘해. 이건 민주당이 받기도 그렇고 이게 받아서 성공적일 거라는 특별한 그 모션이 안 나오거든 이 설계도가. 조 변호사님께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건설 쪽도 많이 아세요? 네, 저는 뭐 건설 부동산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질문이 아니, 더 내가 해내져요. 끊임없이 배우잖아 저 양반도. 경력 자체를 보면 송 작가하고 쌍생각 같아. 사기꾼인 줄 압니다. 아, 깜짝 놀랐네, 내가. 아니 지금 이제 저는 그거 이제 국민의당이 하는 이 행위들은 예. 알박기 중에 가장 독한 알박기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 같으면 알박기가 이렇게 용인이 되고 그다음에 그 대가를 치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안 되지 않나요? 지금은 토지 소유자가 네. 그 70%가 동의를 해버리면 강제 수용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70%, 15%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본인들이 표가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 40석이고 그리고 전국 지지율도 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알박기 강제 수용 뽑아버리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그 지선보다 앞서 있는 게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보궐선거가 무려 한 12석에서 14석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완승만 거둘 수 있다고 치면 깔딱깔딱하지 이런 이 깔딱고개 넘어가면서 이 가짜는 것들 눈치 보면서 정치할 필요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거기다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저번에 그 얘기했었죠. 안철수의 지금 심정은 알박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분양할 때 나한테 주차장 있는 거 권리 좀 줘라 이건데 만약에 보궐선거에서 저희가 작사를 내면은 안철수는 이제 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철수의 마음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그 무표정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이번에 좀 논란됐던 것도 그 포도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안철수가 고의성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렇게 한 거는 저는 그 같이 이제 옆에서 보좌하는 보좌 팀들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안철수는 그냥 형식상 보여주기 위해서 만원어치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 포도를 가지고 실제로 거기 가서 이제 나눠주고 반상에 가서 하려면 거기에 맞게 이제 또 추가로 사가지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세팅 부족은 안철수의 문제가 아닌데 다만 안철수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냐. 제 생각에는 안철수는 거기에 공감을 못하고 있을 것이다. 뭐가 잘못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거기에 무슨 회의를 하러 간 게 아니라요. 사진을 찍으러 간 거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안철수가 해왔던 여러 가지 행보에서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구마 캐러 가가지고 고구마는 캤는데 손에는 흙이 하나도 안 묻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캔 거야 고구마를? 염력. 아 염력으로. 올라라 고구마야 솟아 올라라 푹 튀어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해. 어디 가나 그랬어. 뭐 그게 이제 구태일 수도 있어요. 정치인들이 연기를 한다는 건 일종의 구태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근데 국민들은 또 일정 부분 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연기를. 그죠.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연기력이 부족하다.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여쭤보면 알죠. 이거 연기력이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가? 아니 저도 안철수랑 비슷한 게 제가 본 내추럴 샤이예요. 정말. 예, 굉장히 그 본 내추럴 사기.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이거든. 안철수도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여. 딴 사람들 앞에서 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일생을 살아온. 그런 애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성장 과정을 통하면 그렇게 본 내추럴 샤이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포도가 아예 없지도 않았어요. 그림을 또 그렇게 뽑는 것도 뭐 언론의 어떤 뭐 작업? 모양새?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하여튼 안철수의 행보에 대해서는 참 앞으로도 끊임없는 뉴스와 어떤 이슈거리를 만들어낼 사안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정치계에서 최근에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선거구 제도에 관한 거 너무 부안해동하지 말자. 그리고 굳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안 고쳐도 크게 그 손해볼 일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너에 몰리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뭐 저희 빵 내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도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저축하고 착실하게 살 테니까 자꾸 노름하러 오라고 불러들이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들아. 니들도 일해서 돈을 벌어. 근데 내가 했던 말 형이 얘기하니까 이게 감정은 느껴지는데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 이래서 돈을 벌어. 그러니까. 그건 네가 할 소리 아니야. 야, 그거 다음번에 좀 부탁해. 이러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죠. 일종의 성과급이었던 게 아닌가. 하는 만큼 정량제. 턴 만큼 받는 거지. 이게 상상이죠? 아니, 모든 게 제 상상인데요. 네. 그런 데다가 한꺼번에 목돈으로 돈 주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보수단체 명예를 빌려가지고 시국 광고를 시켰어요. 이 시국 광고를 시켰던 단체들이 한 열 서너 개 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름이 너무 길어 씨. 자유대안 지키기 국민운동본부, 자유주의 진보연합, 국제외교관 외교안보 포럼 뭐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외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뭐 정동영 그 당시 야당의 지도자들 송영길 씨 같은 분을 표적으로 한 시위를 열 때도 자유민주수호연합, 어버이연합, 북한자유연맹, 대학생 포럼, 새코리아 청년네트워크, 인간성회복 추진협의회, 북한인권 탈북 청년연합,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공교육 살리기 여기서 하나 나오네요. 반국가교육 척결국민연합, 한국청소년 미래리더연합, 교육과학고를 위한 학부모연합, 대한민국 지침위연대, 자유대한 수호실천본부 등 총 13곳에 이런 또 어떤 이걸 뭐라 그러죠? 관변 시위라 그러나요? 아니면 어용 시위대로서 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름 만드는 게 이름만 몇 번 다시 한번 곱씹어 읽어봐도 이 단체의 정체성 자체가 매우 혼란스럽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자유, 대한, 한국, 청년, 이런 미래, 이런 단어들이 사실상 좋은 단어잖아요. 어버이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자신들의 어떤 겸손하게 얘기하면 부족함, 자신들에게 없는 없는 거를 추구하는 거지. 이게.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자유한국당에 그 자유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해는 돼요. 이게 이제 찌라시 형님이 동화 작가를 꿈꾸는 거랑 비슷한 거야. 본인에게 있을 수 없는 모든 걸 마지막에 그리모라 이 감수성과 어떤 동화에 대한 동경, 그 순백의 색깔 이것들이 왜 발현될 수 있냐면 저 양반 삶이 더럽거든. 그렇지. 자기 현실 어떤 똥밭에 구르면서 이상향을 보는. 근데 이제 송 작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동화적 상상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자유주의하고 진보가 어떻게 결합이 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자유민주 수호연합.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자유와 민주가 없다. 어버이연합.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고 졸라 폈다. 북한 자유연맹. 북한의 자유가 없잖아. 아니지, 이건 아니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기들에게 자유도 없는 사람들. 대학생 포럼 대학생이 없고, 새 코리아 청년 네트워크, 새로운 코리아를 지향하는 청년들이 별로 없는 네트워크. 근데 다 40대야? 그러니까 다. 인간성 회복 추진은 자기들이 인간성 나쁘다는 걸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학생 포럼 이런 데 가는 애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좁은 취업 시장에서 애들은 신세계를 발견한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자기들이 그간에 사교육 살리기 위해서 존나 노력했다는 거 맞아요. 다 보이잖아. 이게 전부 이런 내용이거든. 이게 간판을 달아놓고 전혀 반대 행동을 하는 이런 식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지키면 대한민국 안 지켰다는 거 드러나잖아. 군대 안 갔잖아 전부 다. 이번 약간 여기 사이드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디지털 미디어 본부의 이제 부위원장이 엄마 부대 주옥순 씨가 나왔어요. 주옥순이. 그러니까 디지털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이해시키는 제4차 산업이 나온 거야, 여기서. 가가 막 뒹굴고 빗개 들고 깽판 치면 AI 개념이죠, AI. AI야. 지금처럼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키보드 치는 게 디지털이 아니다. 그렇죠. 이젠 내가 나가서 내 몸에다 뭘 붙여다오. 전 세계 AI 개념을 생체에다가 도입한 경우는 얘네가 처음이네. 야, AI가 안티 인텔리전트. 개무식 시위 아니야. 막 부르고 씹어 욕하고 그냥 깽판 치고.
수선이하고 경쟁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멘트, 그 방송 카메라 들어오면 멘트 엉키게 소리 지르고 막. 그렇지. 어버이가, 아버지가 세냐, 어머니가 세냐, 이걸로 싸워가지고, 둘이 깽판 치고 이런 거 아니야. 하여튼 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저 추선희 씨, 네, 아, 있군요. 네 국정원에 돈 받아가지고 집회 나오는 회원들한테 나눠줬다. 근데 받긴 받았으나 국정원인지 몰랐다. 말이 좀 안 되죠. 네. 독지간 3위, 누굽니까? 3위는 좀 그 단체입니다. 네, 정원이가 사랑한 사람들. 최근에 정원이의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흔적들이 지속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다 그 의심할 만한, 옛날부터 대충 예상할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와, 국정원이라고 안 하고 이름 뒤에 정원이라 그러니까 되게 이뻐 보이네. 이쁘게 들리는데. 우리 수다맨 국정원, 실제로 네. 김정원 아나운서 이쁩니다. 수다맨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그 돈 많이 버는 방송을 왜 자꾸 여기 와서 홍보를 하세요? 생각보다 못 봅니다. 그래서, 최신 뉴스에는 이제 변희재가, 등장을 했죠. 네, 고소왕 변희재. 그대 나를 떠난 순간도. 근데 이제, 왜 그 노래가 왜 나오지? 그 제목이 희재예요, 희재. 아, 희재. 성시경이 부른 희재. 아, 성시경이 불렀던 희재. 그것도 슬프지만 희재가 영화에 없었어요? 원래는 국가꽃 장진영 씨 이름이 희재. 얘기 좀 제대로 갑시다, 이 양반들이. 아니 문화 얘기를 좀 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식한. 하여튼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대표를 했던 미디어워치에 대한 광고비 지원인데요. 이게 그 국정원이 그 기업들이라든지 그동안 정경련 같은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어떤 표준 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 및 기관 담당 수집관,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각 기업들을 대한 정보를 이렇게 모집하는 그 담당관을 통해 가지고 삼성 등 26개 민간 기업과 한정 등 10개 공공기업의 광고를 이쪽에다가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몰아준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관공서에 배치가 되거나 이런 뭐라 하죠? 뭐 광복회 이런 산하 단체들 뭐 이런 공법인에서 만드는 책자들을 보면 기업 광고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면은 그게 다 위법은 아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합법을 가장한 거지. 일단 목적이시 도왔으니까요. 정치적인 목적을 잇고 그 주체가 국정원이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위법인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미디어치 상대로 해서 누구를 대리해서 소송을 했는데요. 소송을 해봤었고 여러 실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지만. 똘똘이 스머프? 예,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뭐 소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언론 단체에 대해서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지원을 받을 규모나 무슨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사이트라든지 이런 부수가 많거나 전혀 이러지 않는데 관련돼서 어쨌든 뭐 이런 날선 공격들을 하는 걸로 보고 어쨌든 뒤에서 뒷배가 든든하구나라는 그런 추측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도 아니고 뭐 공적인 영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죠. 그냥 이게 비하가 안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감이 안 되는 언론사에다가 광고가 이상하게 많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파이팅을 하려면 대부분 두 종류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예 본인이 힘이 세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둘 중에 하나의 파이팅을 하는데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왜 파이팅을 이렇게 세게 하지? 라는 의문이 들면 뭔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힘이 센 단체는 아니었다고 보여졌으니까 그럼 돈이 많나? 뭐 이런 생각은 반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주는 형태가 언론사들이나 매체들은 뭐 하나는 형태는 뭐 ABC에 그 준거 해가지고 여기서 뭐 구독자 수 이런 거 판단해가지고 주게 돼 있거든요. 당연하죠. 예,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변희재 씨 밑에 있는 사람이 또 저를 또 찾아왔었어요. 고용을 했던 모 기자가 관련해서 변희재 씨에 관련된 부분을 뭐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방송에서는 제가 자세히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무튼 금액이 약 4년이에요. 9년 4월부터 13년 2월까지니까 3년 10개월인데 딱 4억 원. 연간 1억 원씩 네. 책정해서 꾸준하게 밀어준 거죠. 근데 좀 애매하다. 크다면 큰 돈일 수 있고 작다면 작은 돈일 수도 있고. 그렇죠.
걔가 열심히 하는 데 따라서 성과급처럼 계속해서 딸려나간 돈이 아닌가 싶어요. 사업을 한목에 줘버리면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아, 좀 이렇게 막 열심히 할 때 좀 갈급할 정도로만 줘가지고. 그렇지. 나왔을 건데. 그러면 지금 마음 편하게 이팝 나무지 조팝 나무지 거 키우고 그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0.75평 살았지만 암만 좋다 해도 지금 3평 정도 몇 평 됩니까? 몇 평? 3평 정도 됩니다. 3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 뭐 3평 살려고 그렇게 막내에서 하와이 땅이 얼마야 하고 좀. 근데 그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변호인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예를 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으면 팔다리를 자르고 목숨을 살리는 그렇지, 방향으로 그렇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팔다리도 안 자르고 목숨을 살리려다가 결국엔 죽게 되는 꼴이 돼버리는 암 상황이 환자 되는 거죠. 치료해서 손발톱만 깎아주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그럼 뭐 어찌 됐거나 처음에는 충성심 때문에 박근혜한테 잘할 수 있습니다. 심기 안전을 보호해 드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된 바에 뭐 이렇게 된 바에 이게 들어갔으니까 혼자 다 뒤집어 쓰세요. 그리고 이제 사육제 재물이 돼버리고 그냥 자기 그냥 재산세 내고 건물 관리했으면 됐는데 지금 말 몇 마디 잘못하고 충신이 없으니까는 공용 면적 안 나오는 공용주택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물어보면은 뭐, 이제서 다들 뭐, 저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MB 측근들은 좀 더 교활하니까 이쪽은 아마, 퇴로를 좀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 그 박근혜 변호인들처럼 좀 무식하게 나와주면 참 고맙겠는데 요것들이 너무 교활해가지고. 근데 MB 쪽이 더 무서운 게요. MB랑 관련된 사람도 물론 박근혜 쪽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MB 쪽도 이런 비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꼭 사람이 죽습니다. 카이 쪽에서도 그랬고요. 예전에 맞네. 도쿄 쪽에 있었던 은행 쪽 간부도 그런 그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요. LA에서도 변호사 네, 죽었죠. MB가 스쳐 지나가면 그런 식으로 매무지를 하는 매무지가 돼버리는 뭐 우연의 일치겠죠. 강제 마무리가 되고. 네, 그렇죠. 이게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해결이 되고 기소 없음, 이제 뭐 할 수 없음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가 일본 출신이라서 그런지 데드노트를 하나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데스노트요. 데드노트. 틀린 노트야? 그 메이커 틀려? 고급 영어 아닌가요? 자꾸 게시판에다 뭐 자꾸 남기려고 하지 마요. 근데 데드 노트는 그, 내가 저번에 데드 10 그랬잖아. 데스 10이래. 비슷하긴 해. 근데 그러니까. 데스 노트는 제대로 해야지. 우리 세대는 데드였다고. 이해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그게 죽는 거지. 이렇게는 또 데스 일을 잘 안 했거든. 거기서 거긴데, 하여튼, MB를 향해서 모든 칼끝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번 고기를 잡아봤잖아요. 닭을 한번 잡아보다 보니까. 쥐 잡는 건 쥐 잡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아. 닭에 비하면. 쥐가 구멍으로 잘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구멍에 잘 숨어서 그런데 그렇게 파닥대고 뛰어다니는 것도 잡았잖아 우리가 닭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 그물코를 촘촘히 하고 조금씩 몰아가다 보면 언젠가 쥐구멍 안에서 나온다. 조금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닭을 잡아줘요. 근데 닭도 어쨌든 존엄성인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잡을 때 한 번에 잘 안 잡으면 목이 잘린 힘들지. 상태에서 뜁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보기 왜냐면 불편해요. 모르거든 예, 잘린 그러니까 줄. 그렇게 몸이 되면 안 따라오고 있는. 모양새가 안 좋아요. 눈이 안 보이는 거지 뛰면서.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쥐는 고통스럽지 않게 죽이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최대한 몰아가지고 죽여야지. 왜냐면은 쥐도 옛날에 해부 같은 거 해보셨죠? 하면은 했죠. 처음에 그 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척수를 땡깁니다. 그렇지. 꼬리를 확 땡기면 맞아. 고통 없이 죽거든요. 근데 이 쥐는 이 큰 MB라는 이 쥐는 그렇게 죽이면 안 되고요. 코너에 몰아가지고 지네 새끼들 가지고 같이 한 번에 뭐 수장을 시키든 뭐 하든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미키마우스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뉴트리아라고 그렇죠. 큰 물질을 상대하고 있는 사람만. 겁니다. 네, 사람보다 더 크고 아주 탐욕스러운 물질 뉴트리아 강하구에 산다며. 아주 네가 강을 배려놨어 아주. 뉴트리아도 지금 문제가 되죠. 네. 네, 저 근데 외래종이 문제야 씨. MB가 외래종이군요. 하긴 오사카구나 출신이. 근데 원세훈 그 원장이 저는 이제 의외로 이명박 MB를 조금 코너로 몰 가능성이 높다고 느껴진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반도체 이론.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오면 자기가 이제 되게 그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요. 감옥과 무라일체가 되는 느낌. 여기가 바뀐지 고급져. 여기가 바뀐지 여기가 아닌지 모르는 느낌.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단련도 되고 내가 무슨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이 사람을 위해서 막아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 또 심리적인 그런 충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물 중에 돋보이는 게 이제 청계대전 이런 거죠. 청계대전. 아, 청계재단. 네, 명박의 사위한테 넘어갔던 청계대전. 예. 네, 150억 뭐 넘는 부동산을 기탁한다 그래갖고 빚을 한 70억 확 땡겨가지고 빚은 빼고 빚채로 넘겨주니까 자산으로 빚 갚고 이자 내고 지네들 직원들 인건비 쓰고 장학금은 쥐꼬리만큼 나가던 놈들이 그 돈으로 가지고 보수단체에다가 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군사이버 부대의 증서를 현역에 있을 때 MB가 지시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이 모든 이 협잡질의 머리에 MB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슬슬 조작질에 대한 원흉으로서 MB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추측을 좀 해서 조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이 정도 그림이 나왔고 그다음에 원세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조사가 들어가고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MB한테 가기 위해서 능선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접근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문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기재부에 관련된 거 상관없이 대통령의 지시로서 뭐 관련된 부분이 하달됐다는 문건이 뭐 어젠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면요 아마 준비하시죠라고 이미 지금 왁구를 짜야 되니까. 양반은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이 안 되는 아니, 거야. 저는 근데 솔직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참아도 되고 우리 아직까지는 안전합니다. 이건 아주 멍청한 변호사고요. 서석구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알아야 돼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변호사들이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을 변호하려면 제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심판할 때도 제가 미리 방송에서 나와서 한번 했다가 엑스표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받았군요. 이 정도면 그냥 전원일치 찬성입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도 요 정도의 자료가 나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 이틀이나 3일 후에 물론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이 좀 앞이니까요. 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MB 쪽에서 입장을 밝히겠다. 근데 밝힐 게 없습니다. 다만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문서로 일단 뭐 하나 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뉴스에서. 네. 그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을 안 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모두 다 뒤집어 쓰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냥 뭐 장세동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충신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이 자기에 관련된 부분도 약간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했겠냐라는 스탠스를 살짝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충신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반띵을 해서 원세훈한테 MB가 봉투를 찔러줬을지. 딜을 할까? 네, 그거 이제 딜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원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아무리 3-3번이라지만 원전 국정원 좋네요. 원전 국정원 야, 맞네. 핵폭탄급이네 이거. 이 사람 3번째 들어가긴 좀 그렇지 않아요? 2번 들어갔는데 또 나와갖고 이제 MB하고 같이 또 그 들어가잖아요. 데미지가 크다면서요. 그렇죠. 다시 또 그거지야. 나왔다가 다시 또 그래, 입감. 아니 개인비를 살고 나왔다 또 들어갔잖아. 그냥 그것도 법정구속. 툭 집어넣는 것보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훨씬 더. 그게 그 자동차 제동할 때도 팍 서면 팽 돌잖아요. 밟았다 뗐다 해야 차가 잘 서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처럼 죽일 땐 그런 방법 좋습니다. 넣었다 뺐다 반도체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정신을 못 차게 하는 전기 들어왔다 나왔다 해가지고 이게 전기 고문인가 헷갈려 도체인가 부도체인가 내가 막 이렇게 유제인가 무제인가 막 헷갈려 이렇게 해야 얘가 뱅뱅 돌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발전해가지고 도라이가 돼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는 이제 보세요. 삼성 반도체 아닙니까? 털지 말아야지 하면서 삼성이 반도체에 강한 게 또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 그런 게 있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대진 변호사가 얘기하셨지만 이게 한번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안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그때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이승만처럼 하와이로 그냥 망명해버리면 그렇죠. 대충 쇼부 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충원한 자들은 팟캐스트 우리 말고는 없었어요. 대부분 그쪽에서는 개깁시다. 뭐 떼면 됩니다. 이러다가 결국 완전 사지로 내몰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 방법도 차라리 그럼 하야를 수용하시오. 뭐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처음에 나왔던 얘기 뭐 일신상의 이유도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는데 몸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좀 나라를 맡기고 제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하야를 망명을 해버렸으면 처벌도 곤란하고 이게 답이 안 나와. 모르고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 행위 자체에서는
관제 시위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발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요거 처벌 대상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몰랐을 리가 없는 게요. 왜 떳떳하면 굳이 서울에서 전부 다 죽전 휴게소까지 가서 돈을 받을까요? 정액을? 거기 ATM기가 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지방여행 가는 사람들에서 돈을 많이 담아놓는 거지. 아니, 새 돈 나오나, 새 돈? 그러니까요. 거기 좀 죽전 휴게소가 뭐 라면도 맛있고 우동도 여러 종류 팔고 그렇긴 한데 굳이 죽전 휴게소에서 미팅을 해서 돈을 받았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내곡동에서 가깝습니다. 그냥 이제 송 작가처럼 뭔가 이게 귀인을 만날 그 몫을 아는 거지. 아니 그리고 얘들이 시내까지 출장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곡동 휴게소로 부른 거지. 그렇죠. 지난 가까우니까요. 한 15분이면 가거든 내곡동에서. 아니 바쁘니까 잠깐 나와서. 잠깐 나와서 받아가 이거지 뭐. 아니 제가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입장 나게 잠깐만 저 오다 가다 봅시다. 아니 그 귀인인 김씨가 회사원이라는데 돈도 참 많아요. 300, 500, 100에서 300조는 이럴 것 같으면 그 불쌍한 이해훈이 백이라도 좀 사주지. 300, 500 걷어가지고 지금 개망신 당했는데 뭐하네요. 주선이가 더 영향력이 있냐고. 아이 나쁜 새끼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김씨는 공적인 나쁜 방송이니까. 새끼라고 해도 되죠. 김씨가 나타나주면 좋은 거잖아. 마음껏 욕해. 아니, 그러니까 이 추잡한 새끼는 이 돈마저도 5만 원 준다고 사기쳐갖고 2만 원을 또 경비로 또 슈킹해서 뺐잖아. 아, 5대5로 쳤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나 그 국정원 돈 받는 애들은 중간에서 오를 튀는 거야. 이게 아주 그 공식적인 유통 어떤 그 마진으로 돼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 정말 나쁜 새끼들인 게 저 위에서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정도 주면 그래도 어르신들 모시고 김밥에다가 우동 국물 정도 나가겠다 생각하고 내렸는데 중간중간에 다 세요. 그러니까 비스켓이 나오고. 네, 마지막에 가면은 되게 차가운 김밥에 국물이 안 나와. 그분들이 이제 이게 소화력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요. 뜨뜻한 국물이 없으면 화내요. 진짜. 야, 이거 내다바이나 아니면은 그 자체 슈킹이나 이런 것들이 만연한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국정원발 낙수 효과조차도 없어졌던. 그렇죠. 중간에 다 세버린. 네. 일부 중간 계층들만 뭐 연간 수십억 원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고 전경련의 어떤 지원도 받고 했었는데 요거는 국정원에 직접 받은 돈으로 의심되는 게 겨우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요거 연결돼서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쏴줬던 돈들은 지금 억대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잖아요. 거의 뭐 4대강 보에 물새도 질질 새는군요. 그냥.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 그 자기 돈 쓰는 거는 사실 얼마 안 되고 이나마 다른 놈들을 푹푹 찔러갖고 삥을 뜯어가지고 여기다 또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돈들을 운영했는가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직접 특수활동비로도 썼겠지만 국정원 일종의 그 호랑이 같은 거 아닙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거 싹 나타나면 바로 떡 줘야죠, 그냥. 그 기업이 떡 안 줍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을 직접 상대했던 사람이 기업의 정보를 활용하는 담당관이었다는 면에서 도대체 국정원이 기업 관리를 어떻게 했을지는 빤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 얻는 게 그 협박하려고 그렇죠. 정보를 얻었을 뭐 사장님 잘 지내시죠? 뭐 사장님 어저께 룸사롱 가셨대?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마담을 좋아하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나씩 하면서 그럼 사장님은 한 3배로 사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죠. 상식적으로. 그러면서 아이고 나란 일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금이나 좀 보내주세요. 뭐 딱 계좌 하나 찍어서 보내면 바로 자연스럽게 세탁되는. 아니지. 보내주세요도 안 할걸? 그냥 계좌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계좌도 안 하고 먼저 안 묻잖아? 그럼 바로 잡아. 옛날에 잡아 고문하고 요즘 고문 정도는 아니고 눈치 참 없으시네. 그 나란 일 하는데 계좌번호 바로 물어봐야 되겠네. 안 물어보고 이러다가 기차도 계좌번호만큼 기대기 맞는다? 죽는다 그거? 우리 남배우님한테 어울리는 역이 나왔어요. 이렇게 협박하고. 근데 그런 역할 좀 해야 되는데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산업 스파이 잡으라고 내보냈더니 자기들이 스스로 정치 스파이가 돼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뭐 전해주실 거 있습니까? 이게 이제 추씨가 그렇게 했다는 거. 근데 이제 이 보수단체에 돈을 질른 새로운 그 몇몇 예.